안녕하세요. 헨티비 정혜인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요, 마음학 개론입니다. 오늘도 책 함께 읽어볼게요. 이번에 소개해드릴 책은 마음학 개론 중에서도 김슬기 작가의 두꺼운 손 짙어진 주름 그래도 눈웃음이라는 작품입니다. 함께 읽어볼게요. 먼저 작가 소개부터 해볼게요. 김슬기, 무뚝뚝하지만 예쁘게 말할 줄 아는 사람. 부끄러움이 많지만 결국 행동으로 옮기는 사람. 누구나 가슴속에 과거에 대한 후회를 하나씩은 안고 살아간다. 공부를 더 열심히 할 걸. 젊을 때 여행을 많이 다녀볼 걸. 우리 부모님에게 더 잘해드릴 걸. 10년 뒤에 지금의 나를 다시 돌아봤을 때 그 후회가 우리 부모님에 관한 후회가 아니기를 바라는 자칭 노력형 효녀가 쓴 글. 표현하지 못했던 마음의 위로와 응원까지 꼭꼭 눌러담아 전해본다. 이 세상의 모든 평범한 부녀 사이를 응원하며. 네, 그럼 이어서 김슬기 작가의 두꺼운 손, 짙어진 주름, 그래도 눈웃음이라는 작품 함께 읽어볼게요. 타인에게 잘 보이고 싶어 하는 것은 인간의 본성이 아닐까? 처음 만난 이에게도 오랜만에 만난 고등학교 동창에게도 의례적인 인사 정도는 쉽게 받을 수 있으니 말이다. 나도 새로운 모임에서 만난 사람에게 입꼬리를 살짝 올리며 입으신 블라우스가 너무 잘 어울리세요 라는 마음에도 없는 칭찬을 했다. 사실은 그 사람의 까무잡잡한 피부톤에 전혀 어울리지 않는 조금 촌스러운 블라우스였음에도 말이다. 오랜만에 친구들과 만나 대화를 나눌 때도 마찬가지다. 남자친구와 대판 싸웠다며 열변을 토하는 친구의 말을 이해하지도 공감하지도 못했음에도 아 정말? 나도 그런 적 있어. 내가 어떤 기분인지 알 것 같아. 라며 애써 대화를 이어나간다. 상대방에게 잘 보이기 위해 몇 시간 동안 억지로 미소를 짓고 마음에도 없는 말을 꾸며내는 것은 꽤나 큰 에너지가 소모될 뿐 아니라 약간의 스트레스마저 동반되는 일이다. 억지 에너지를 쓴 그런 날 밤에는 어찌나 피곤한지 씻을 생각도 하지 못하고 침대에 몸을 던진다. 미세한 두통도 느껴지는 듯하다. 그래도 별 수 있나? 이런 게 다 사회생활이고 친구 관계를 유지하는 길 아니겠어? 라며 스스로를 위안하고 잠을 청한다. 그러다 문득 스친 생각에 꼬박 밤을 지새웠다. 더 이상 잘 보이려 애쓰고 싶지 않은 사람. 바로 우리 아빠 생각이 났기 때문이다. 아빠와 나는 은근히 어색한 관계다. 그 관계가 언제부터 시작되었는지 정확히 기억이 나진 않지만 아마 중학생 때 사춘기에 들어서면서 시작된 것 같다. 그리고 20살이 되자마자 떠난 5년간의 유학 생활이 조금 서먹했던 관계에 불을 지펴버린 탓에 지금까지 아빠와 나 사이에 그 은근한 어색함을 유지하는 중이다. 겉보기엔 여느 부녀와 다를 것이 없다. 종종 서울대 공원으로 밤 산책을 가고 같이 저녁을 먹으며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도 나눈다. 물론 그 중간에는 엄마라는 징검다리가 있었지만 우리는 크게 싸운 적도 미워한 적도 없는 나름 화목한 부녀 사이다. 하지만 나는 아빠와 함께 있을 때는 매번 말과 행동에 지나치게 신경 썼다. 나도 모르는 새 아빠에게 착한 딸, 씩씩한 딸이라는 이미지를 안겨주고 싶은 욕심에 아빠 앞에서는 하고 싶은 말은 가슴속에 꾹꾹 넣어둔 채 예스맨이 되었다. 그 모습이 마치 낯선 이를 만났을 때 내 모습과 닮아 있었다. 그 사실을 깨달은 그날 밤, 우리 부녀 사이가 마치 낯선 이와 나의 관계처럼 어색하다는 반증인 것 같아 마음이 불편해졌다. 서글프지만 아빠가 나를 다가가기 힘든 딸이라고 생각한다는 사실은 진작부터 알고 있었다. 나 스스로 느끼기도 했지만 종종 엄마가 몰래 아빠의 속마음을 전해준 탓에 눈치를 안 챌 수가 없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내가 아빠의 속마음을 엿들어버린 사건이 하나 있었다. 10년 전 어느 여름, 아빠와 엄마의 부부 동반 모임이 있었던 날이다. 아빠는 오랜만에 친구들과 보내는 시간이 얼마나 반갑고 소중했는지 유독 신이 나 보였다.
덕분에 평소 술자리를 가져도 8시 반이면 집으로 돌아오는 아빠의 강력한 귀가 본능도 그날은 무용지물이었다. 왁자지껄한 분위기와 노릇한 통닭, 달콤한 소주는 오랜만에 친구들을 만나 신난 아버지를 기분 좋게 취하게 만들었다. 한창 이야기가 무르익어 갈 때쯤 치킨을 얻어먹으러 따라갔던 나는 칸막이 뒤에서 우연히 아빠의 속마음을 엿들어 버렸다. 우리 딸은 너무 이쁜데 애교가 없어. 딸이 어느 사이 훌쩍 커버린 거야. 내 딸인데도 괜히 안아주고 만지는 게 조심스럽더라.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모르겠다. 부딪히는 소주잔 소리. 아저씨들의 호탕한 웃음소리로 시끄러운 호프집 안에서도 아빠의 말은 내 귀에 꽂히듯 선명하게 들렸다. 10년도 더 지난 일이지만 아빠의 속마음이 꽤나 충격적이었는지 혹은 미안했는지 마치 머릿속에 녹음을 해놓은 듯 문장 하나하나가 생생하다. 아빠는 중학생이 된 딸이 이유 없이 쌀쌀맞게 굽고 2차 성징을 겪으며 제법 아가씨 태가 나니 전처럼 안아주거나 엉덩이를 툭툭 치는 행동이 어려워진 것이다. 의도치 않게 아빠의 진심을 알아버렸지만 사춘기의 나는 알면서도 모른 척 그 사실을 가슴 깊은 곳에 덮어두었다. 당시에 나는 아빠를 살갑게 대하는 것이 마냥 어색하고 힘들었다. 평생 그러지 않았는데 어떻게 하루아침에 살가운 딸이 되길 바라는 거야? 라는 반항심도 들었다. 여느 부녀 사이가 다 이렇지 뭐. 혹은 아빠의 무뚝뚝한 성격 때문이야 라며 우리 부녀의 은근한 어색한 관계의 책임을 아빠에게 전가하고 나몰라라 했다. 그래도 일상생활에는 전혀 영향을 주지 않으니 굳이 노력할 필요도 느끼지 못했다. 하지만 알면서도 애써 모른 척했던 시간이 너무 길어져 버린 탓일까? 시기를 놓쳐버린 관계는 천천히 굳기 시작했고 깨달았을 땐 이미 딱딱해 있었다. 표현이 서투른 아빠는 항상 술기운 혹은 엄마의 입을 빌려 투박하게 마음을 전했다. 늦은 밤까지 술자리가 있던 날 알딸딸하게 취한 아빠가 빼놓지 않고 들른 곳이 있었다. 바로 집 앞 빵집. 술에 취한 아빠는 항상 집에 들어오기 전 그 빵집에서 꽈배기와 단팥 도넛을 사왔다. 딸 주려고 사왔다며 오자마자 내 방문을 열어 검은 봉지를 던져주고는 아무 일 없다는 듯 씻으러 가던 아빠의 모습이 눈에 선하다. 지금도 어디선가 검은 봉지 안 종이봉투에 담겨있던 달달하고 고소한 꽈배기 향이 나는 듯하다. 밤에 야식을 먹는 건 엄마의 허락이 필요했지만 그런 날은 아빠를 방패 삼아 마음껏 설탕 발린 꽈배기를 먹었다. 아쉽게도 지금은 그 빵집이 문을 닫은 바람에 더 이상 그 빵을 먹을 수 없게 되었지만 늦은 밤에 설탕 발린 꽈배기는 학창시절 아빠의 사랑을 느낄 수 있던 한편의 추억이 되었다. 귀여운 팔불출 아빠의 모습은 엄마를 통해 알게 되었다. 대학교 3학년 때 우수 유학생상과 장학금을 받았다. 기숙사로 돌아가는 길, 지하철에서 교수님께 그 소식을 전해 듣고 훌쩍훌쩍 기쁨의 눈물을 흘렸다. 남들이 흘깃흘깃 쳐다보는 것 같았지만 신경 쓸 겨를이 없었다. 한시라도 빨리 이 소식을 엄마와 아빠에게 전해주고 싶은 마음에 엄마 아빠에게 차례로 전화를 걸었다. 여보세요? 엄마, 좋은 소식 있어. 목소리가 왜 그래? 울었어? 엄마, 나 우수 유학생 상 받았어. 장학금도 같이. 어머, 정말이야? 우리 딸 최고네. 너무너무 잘했어. 소식 듣자마자 엄마한테 전화했어. 나 한국 가면 맛있는 거 해줄 거지? 그래, 먹고 싶은 거 있으면 말해. 너무 고생 많았어, 우리 딸. 평소에도 리액션이 풍부한 엄마는 나에게 무한 칭찬을 퍼부었다. 그날 저녁에 우리 모녀는 또 1시간이 넘는 통화를 하며 수상의 기쁨을 만끽했다. 엄마가 내 노력을 알아주는 것 같아 마음이 뿌듯했다. 여보세요? 아빠, 나 우수상이랑 장학금 받았어. 어이구, 잘했네. 다음 학기에 시상식도 있대. 고생했다. 잘했어. 한국에 언제 들어와? 다음 달 중순쯤에 들어갈 것 같아.
그래, 비행기표 살 때 미리 말해. 알겠어요. 아빠와의 통화는 5분도 채 다 채우지 못하고 끝났다. 나도 아빠에게 엄마만큼의 반응을 바랐던 건 아니지만 칭찬으로 내 노력을 인정받고 싶었던 욕심에 아빠의 무뚝뚝한 표현이 조금 원망스러웠다. 그런데 언제 소문이 퍼졌는지 방학을 맞아 한국에 돌아가니 내 수상 소식을 모르는 사람이 없었다. 삼촌, 이모, 아빠 친구들까지 만나는 사람마다 나에게 상 받은 거 축하한다며 축하 인사를 건네주었다. 엄마에게 들으니 아빠가 누구를 만날 때마다 나의 수상 소식을 자랑스럽게 늘어놓으셨다고 한다. 나도 부끄러운 마음에 아빠는 뭘 그렇게까지 자랑하고 다녔대? 라며 투덜댔지만 묘하게 뿌듯한 기분은 나를 으쓱하게 만들었다. 서운했던 마음은 한순간에 시원하게 씻겨져 내려갔다. 자랑스러운 딸이 되는 것, 이렇게 효도하는 거구나 생각했다. 하지만 그런 아빠를 닮아서인지 나도 유독 표현에 인색했다. 나도 똑같이 아빠에게 요즘은 무엇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는지, 힘든 일은 무엇인지 엄마를 통해 속마음을 전했다. 중간에 있는 엄마를 통해 이야기하는 것이 비효율적인 것을 알아도 마음은 더 편하기에 쭉 그래왔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이야기 들려드릴게요. 그 이후에도 이야기가 계속해서 진행이 되는데요. 과연 어떤 이야기들이 담겨 있을지 궁금하신 분들은요. 이 김슬기 작가의 두꺼운 손 짙어진 주름 그래도 눈웃음이라는 작품 한번 찾아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요. 마음학 개론 중에서 일부 작품 들려드렸는데요. 저는 다음 작품에서 또 찾아올게요. 안녕!